자, 첫 번째, 디톡스를 잘 하려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독소의 유입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어떤 음식이 맛있지만 독소가 많은지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를 구별해서 독소가 많은 것은 아예 입에 넣지 않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대에 죽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것은 무력해진 해독 시스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해독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독소가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찼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해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이 독소가 내 몸을 뜯어내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기 사망의 위험을 몰고 오는 심장질환,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이 모든 질병의 공통적인 그 특징은 이 몸속에 너무나 많은 염증들이 흘러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과 독소를 싹 씻어내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중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무거웠던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치병들이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할 때 CRP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C 반응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CRP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ESR 수치를 보면 내 몸에 염증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적혈구가 이렇게 가라앉는 속도를 측정한 것인데 적혈구가 빨리 가라앉으면 뭔가 이 독소들이 많이 적혈구에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침강 속도가 빠르고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몸속에 염증이 있는 사람, 또 종양이 있는 사람, 감염 또 괴사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 이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도 인슐린은 전구 이 염증 수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염증을 많이 높여주는 것이 또한 인슐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사람들도 염증이 많이 흘러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몸속에 AA와 EPA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이 많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AA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6 지방이 AA로 바뀌게 되고요, EPA는 오메가3가 바뀌어서 EPA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AA와 아라키돈산과 EPA로 바뀌는 과정에서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6도 우리는 필요해요. 오메가3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오메가6가 아라키돈산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다 소비돼 버리고 정작 이 오메가3가 EPA로 바뀌어질 때 사용될 이제 효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EPA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오메가3에서 만들어지는 EPA와 또 오메가6에서 만들어진 AA의 비율이
적어도 3보다도 낮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이 비율이 12 이상 되면서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한다. 아니면 반대로 오메가3가 너무나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몸속에 염증이 흘러다니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렇게 염증 계통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 해독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손쉽게 단시간 내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독소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음식이 독소가 많은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먹이 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염된 시대에는 이 하늘에 수많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 중금속,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비가 올 때 이 오염된 독극물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독극물이 풀잎 속에 들어가서 축적이 됩니다. 독극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풀잎이 한 1개월 동안 열심히 받아먹으면서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보다도 풀잎 속에 더 짙은 농도의 독극물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와서 이것을 한 입에 뜯어먹는 것입니다. 송아지 몸속에 들어간 독소는 또 송아지 기름층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풀잎에 있었던 이 독소의 농도보다도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농도가 더 확대가 됩니다. 이것을 확대성이라고 그래요. 한 3년 동안 송아지가 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독극물을 더 많이 농축시켜 놨더니 표범은 또 한 입에 뜯어먹어요. 우리는 표범을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풀을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톡스의 기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수록 독소가 몸속에 더 적게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이 먹이 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을수록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은, 고기를 먹은 표범을 먹지 말고 그것보다는 아예 그냥 태양에너지에서 직접 포도당 만들어 놓은 채식 위주의 식사가 독소가 제일 적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냥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와 산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혈관이 막히고 뇌가 막히고 그러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이 독소들이 발생하고 축적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 씨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되어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불고기 한 젓가락 내지 두 젓가락만 먹어도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엄청나게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요즘 고기는 또 옛날 고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고기들이 옛날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항생제가 범벅이 된 사료를 먹고 있고요. 심지어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때에 환경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촉진제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예전과는 달리 많은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이 동네에 조그마한 병아리 장사가 왔어요. 10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돼지를 수천 마리 키우는 돼지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병아리 10마리를 샀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옛날 방법대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병아리에게 줬어요. 근데 옆에 사는 돼지를 키우는 사장님은 돼지를 키우는 사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는 사료 속에는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어요. 왜? 이 음식 사료값 대비 이 고기값을 계산을 해보면 몇 개월 만에 빨리 커지도록 성장 호르몬 촉진제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옛날식으로 먹이를 이렇게 음식 먹은 찌꺼기를 먹은 이 제가 아는 집의 병아리는 한 달이 지났을 때 주먹만한 약병아리 정도밖에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는 그 사료를 먹은 옆집의 병아리는 한 달 만에 어미닭으로 뻥튀기처럼 커진 것입니다. 뭐 빨리 크면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닭고기 속에는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컸는지 이 목젖은 몸집만큼 덩달아 크지 못해서 몸뚱아리는 어미닭인데 울 때 보니까 삐약삐약 하면서 이 우는 것은 병아리처럼 우는 심각한 부조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닭집에 팔아 버리게 돼 있고 그 통닭집에서 사다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그 통닭을 먹이면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한 14살, 15살이 됐을 때 초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통닭 먹고 자라면서 8살 때 벌써 초경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옛날 고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를 즐겨 먹을 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한번 봅니다. 2014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의 사람들과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들의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45배가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것은 고기 비슷하게 만들어낸 햄입니다. 햄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9배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암이 많아졌을까요? 옛날에 보기 힘들었던 암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아졌어요. 이렇게 오염된 고기를 먹는데 큰 원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직장암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Central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2014년도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고기를 먹는 것이 직장암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직장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레드밋, 이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직장암에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붉은 육고기를 섭취하는 경향이 57.1배나 더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확실히 이 붉은 육고기를 먹는 경향이 57.1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과 직장암과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를 먹으면요, 채식보다도 고기는 10배 이상 독소가 더 많고, 여기에 에너지가 있어서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장 끝부분인 직장에서 얘가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직장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있고, 또 항문 끝에서 이 독소가 10배 이상 많은 것이 나오면서 또 침착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치질이라고 하는 병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놓고요, 과연 무엇을 먹어야만 내 몸속에 독소가 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